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테슬라에서 또 한 명의 핵심 임원이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무려 13년이나 테슬라에서 근무한 라즈 제가나단이라는 분이 퇴사를 발표했어요. 제가나단 부사장이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13년이라는 시간을 단 하나의 게시물로 담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테슬라에서의 여정은 끊임없는 진화의 연속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AI 클러스터 중 하나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술적인 복잡함부터 시작해서 IT 보안 영업 서비스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다는 2012년 11월에 테슬라에 입사했어요. 프리먼트 공장에서 시니어 스태프 엔지니어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테슬라가 지금처럼 엄청난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올라간 거죠. 가장 최근에 맡았던 직책은 뭐냐면요. IT와 AI 인프라 비즈니스 앱, 그리고 정보보안 부문의 부사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작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제가 나다는 새로운 역할을 하나 더 맡았대요. 바로 북미 영업팀을 이끄는 일이었죠. 이전에 이 자리에 있던 트로이 존스라는 분이 떠난 후에 그 자리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나단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이 북미 영업팀장 직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승진시켰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가 이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슬라에서 13년 동안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13년 일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테슬라는 업무 강도가 정말 세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주당 100시간씩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13년을 버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제가 나다는 테슬라 임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특별하냐면 X라는 플랫폼에서 고객들이나 테슬라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해주는 몇 안 되는 임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테슬라 오너십 경험에서 정말 독특한 부분이죠. 회사 임원이 직접 SNS에서 고객들과 소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제가 나다니 회사를 떠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현재로서는 그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보낸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죠. 그는 링크드인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떠나면서 저는 뿌듯한 마음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설렘을 안고 갑니다. 테슬라, 이 멋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셨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나단의 퇴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임원 퇴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지난 24개월 동안 테슬라는 정말 많은 임원들을 잃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드류 백리노, 로안 파텔, 레베카 티누치, 다니엘, 호 오미드, 아프샤르 밀란, 코박 시단트, 아와스티, 이 모든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테슬라를 떠난 주요 인물들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핵심 임원들이 연달아 퇴사한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테슬라를 떠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많은 회의론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는데요. 근데 이게 반드시 주된 이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테슬라는 일하기 어렵지만 보람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곳이죠. 중간 정도의 열정으로는 버티기 힘든 곳이에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생이 테슬라와 머스크가 요구하는 것들에 비해 너무 큰 대가일 수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임원들 중 상당수가 테슬라의 스톡 옵션 덕분에 이미 상당한 돈을 벌었어요. 테슬라는 직원들에게 주식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열나 놀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10년 넘게 일하면서 스톡 옵션 행사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찍 은퇴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었는데 굳이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테슬라의 사업 방향 전환 문제가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가장 잘 알려진 사업 부문인 자동차 제조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 계획이지만 회사의 초점이 점점 더 로봇공학과 자율주행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어떤 임원들에게는 이런 방향성이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 경로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 전문가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로봇이나 AI 얘기만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번째로, 직장을 떠나는 결정에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논란거리로 바로 연결 짓는 건 조심해야 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인생 계획이 다르니까요. 테슬라는 분명히 힘든 회사예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꾸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전기차 혁명을 이끌었고 지금은 AI와 로봇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도 함께 오는 거예요. 제가나단처럼 13년 동안 테슬라에서 버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AI 클러스터 중 하나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건 IT 업계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경력이거든요. IT 분야뿐만 아니라 보안 영업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했다는 건 정말 다재다능한 인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북미 영업팀을 이끌었다는 것도 정말 무시 못할 경력이에요. 북미는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장의 영업을 책임진다는 건 회사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떠난다는 건 테슬라에게 분명히 손실이에요. 기사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표현했지만 파괴적인 이탈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워낙 큰 조직이고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워낙 큰 조직이고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회사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임원급 퇴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회사 문화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영진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죠.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트로이 존스라는 사람도 언급됐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북미 영업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떠난 후에 제가나단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트로이 존스는 왜 떠났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영업팀장이라는 게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회사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니까요. 테슬라의 영업 전략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많이 달라요. 전통적인 딜러십 모델을 쓰지 않고 직접 판매 방식을 고집하잖아요. 이런 독특한 영업 방식을 이끄는 게 바로 북미 영업팀장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맡았던 사람이 떠난다는 건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나단이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마무리했어요. 뿌듯한 마음과 설렘을 안고 떠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을 보면 적어도 테슬라와 나쁘게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3년 동안의 추억과 경험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나다는 어디로 갈까요? 아직 발표된 건 없지만 13년간 테슬라에서 쌓은 경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AI 인프라 전문가의 IT 보안 전문가의 영업 경험까지 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의 다른 테크 기업들이 줄 서서 모셔가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어요. 테슬라 스톡 옵션으로 충분한 돈을 벌었다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컨설팅을 하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냥 취미 생활을 즐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떠나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 어느 정도의 인력 이동은 정상이에요. 특히 테크 없이면 핵심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테크 업계에서는 이직이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고위 임원들이 떠났다는 건 좀 유난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백리노는 테슬라의 파워트레인과 에너지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로한 파텔은 공공정책 및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이었어요. 로한 파텔은 공공정책 및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이었고요. 레베카 티누치는 충전 인프라 부문을 담당했어요. 다니엘 호미드 아프샤르 밀란 코박시단트 아와스티까지 이 사람들 각각이 맡았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적응시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히 임원급은 더더욱 그렇죠. 회사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론 머스크의 일하는 방식에 적응하고 각 부서의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른 관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미래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자동차에서 로봇과 AI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기존 인력과 새로운 인력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동차 제조에 특화된 사람들은 로봇공학이나 AI는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AI와 로봇에 관심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회사의 방향성이 바뀌면 필요한 인재상도 바뀌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머스크는 정말 독특한 CEO예요. 직원들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중요시하죠. 이런 스타일이 맞는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일 수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일 수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남은 직원들에게는 하드코어로 일하거나 떠나라고 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접근 방식이 테슬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최근 몇 년간 머스크는 정치적으로 더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 직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죠. 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적 이유만으로 이 모든 퇴사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 개인적이니까요.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시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프리먼트 공장에서 시작한 제가나단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2012년의 테슬라와 2026년의 테슬라나 2026년의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회사잖아요. 그 성장의 역사를 함께한 거예요. 시니어 스태프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부하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AI 클러스터 중 하나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업적이에요. 테슬라의 AI 인프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엄청난 규모의 시스템이에요. IT 보안 분야에서의 기여도 중요해요. 테슬라 같은 회사는 항상 해킹의 표적이 되거든요. 차량 보안, 데이터 보안, 공장 시스템 보안 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걸 책임지고 관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영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의 독특한 직접 판매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을 거예요. 테슬라 오너들이 겪는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X 플랫폼에서 고객들과 소통했다는 것도 정말 특별한 부분이에요. 요즘 시대에 기업 임원이 직접 SNS에서 고객들과 대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만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건 테슬라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제가나단이 떠난 후 그의 역할을 누가 맡을지도 궁금하네요. 특히 북미업 팀장 역할 말이에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다고 했으니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인사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공장들을 짓고 있고, 새로운 차량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로봇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분명히 흥미진진한 경험이겠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테슬라에서 일해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소식 듣고 나니까 좀 망설여지나요? 회사를 선택할 때는 급여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자신과 맞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나단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하네요. 링크드인에서 발표할 때쯤이면 우리도 알 수 있겠죠. 혹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고, 비슷한 분야의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비슷한 분야의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13년간의 경험과 인맥이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의 임원 퇴사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이제 안정화될까요? 이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다면 테슬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거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거나 보상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혁신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의 13년차 임원 라즈 제가나단의 퇴사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임원 퇴사 트렌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한 사람의 퇴사가 단순히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문화와 방향성, 그리고 업계 전체의 흐름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아이러브 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